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는 7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첫 내한 경기의 두 번째 경기 상대가 확정됐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하며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강팀 세비야인데요.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을 누비게 될 토트넘과 세비야의 맞대결을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열린다는 상세한 정보까지 나왔는데요. 조만간 티켓 판매 정보가 나올 텐데 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도 좋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진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위 팀, 라리가 4위 팀의 맞대결이니까 세계적인 관심도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쿠팡 플레이에서 발표한 토트넘 세비야전 확정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2차 매치로 토트넘 호스퍼 대 세비야 FC의 경기를 오는 7월 16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경기는 영국 명문 구단인 토트넘 호스퍼와 스페인 라리가 산탄데르를 대표하는 세비야 FC의 격돌인 만큼 유럽 축구의 화려한 플레이를 한국에서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인기팀 토트넘 호스퍼를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이미 국내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쿠팡 플레이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 경기로 7월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팀 K리그와 토트넘 호스퍼 간의 친선 경기를 공식 발표했다. 금일 2차 경기 발표로 토트넘 호스퍼에 이어 라리가 산탄데르의 대표적 강호 세비야 FC의 방한까지 확정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비야가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과거 피스컵이 또 안달루시아에서 열릴 때 한국에서 여는 대회에 인연이 있었던 세비야인데요. 세비야는 스페인 라리가를 대표하는 팀이고 또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 다음으로 수준 높은 유럽 대항전에 최다 우승, 6회 우승을 기록한 팀이죠. 현재 소속된 선수들 중에서도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로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이반 라키티치라든지 또 루카스 오캄포스 같은 아르헨티나 공격수, 스페인 대표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세비야의 프랜차이즈 스타, 레전드 헤수스 나바스, 또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인 파푸 고메스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비야 FC는 이번 일정 중에 토트넘과 경기뿐 아니라 세비야의 자체적인 팬미팅, 팬클럽 행사 등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역시 티켓 구매 정보일 것 같은데 오늘 5월 24일에 이 대진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쿠팡 플레이 앱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두 경기, 팀 K리그와 경기, 세비야의 경기, 토트넘의 이 두 경기의 티켓 판매 개시 일정을 알림 설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이 왔을 때 바로 예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상 사실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분 컷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을 잘 구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TV 중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독점 중계로 합니다. 이번 세비야와의 경기 또 하나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에릭 라멜라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공식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세비야와의 경기가 확정됐다라고 알렸는데 그 알린 게시물 댓글에 라멜라 선수가 See you soon guys라고 하면서 토트넘 친구들 조만간 같이 만나자, 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됐어, 경기 같이 치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멜라도 뭐 이변이 없는 한 사실 올 여름에 이적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비야 소속으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흥민과 라멜라의 만남이 아니라 토트넘이 라리가 팀과 경기를 하는데 그 라리가 팀이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마요르카라는 얘기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실제로 추진 단계부터 토트넘과 마요르카의 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쿠팡 플레이 관계자들도 뭐 부인하지 않았었고 지난 3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신문인 경북매일 신문에서 손흥민의 토트넘이 7월달에 대구에 온다라고 단독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대구시가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마요르카, 손흥민과 이강인의 계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좀 알려졌었거든요. 이 경기가 사실은 대구에 새로 지어진 대팍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경기장이죠. 원래 월드컵 대회 때 사용했던 대구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려서 많은 관중들을 모을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최종 무산이 되면서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세비야가 대신 오게 된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는지 저희가 취재해서 독점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쿠팡 플레이 측에서 토트넘의 내한 경기에서 팀 K리그 외에 추가적인 경기 상대로 마요르카를 먼저 접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오고 갔었는데
최근에 마요르카 구단 측에서 어렵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부 의사를 전한 것이죠. 그 이후 이제 쿠팡 플레이는 대신 경기할 팀을 찾아왔고, 마요르카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류가 나왔을 때부터 대체팀을 찾아왔는데 유럽에서 좋은 팀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그저 그런 팀들이 한국에 왔을 때 화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이제 토트넘이 팀 K리그와 한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 내한하는 팀도 유럽에서 오기 때문에 잠깐 한 경기씩으로 가는 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프리시즌에서 투어 개념의 훈련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명성이 있어야 되는 팀인데 프리미어리그 팀을 데려오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많은 팀들이 이미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비교적 예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 수준 높은 팀을 찾다 보니 스페인 라리가 팀으로 이제 다시 모여졌고, 이미 마요르카와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으로 이제 라리가 쪽과 협의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라리가 팀 중에 대체팀을 찾았는데, 한국에서 인지도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프리시즌에 스파링 상대로 좋을 수 있는 세비야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토트넘이 원하거나 토트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쿠팡 플레이 측에서 전적으로 움직여서 이 세비야를 비롯한 여러 리스트업을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세비야가 오게 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경기,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열릴 그 가능성이 있었지만 후보였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었던 상황이었고요.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오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대구 입장에서도 손흥민 대 이강인의 맞대결을 좀 주력을 했던 것이지, 마요르카가 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한 발을 빼는 상황이 됐고, 또 여름에 대구가 워낙 덥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과 대구로 이동하는 거리와 피로도와 행사의 개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속에서 결국에는 수도권인 수원에서 경기를 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요르카는 왜 내한 경기를 거부했는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올 시즌 마요르카의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마요르카가 한국에 와서 토트넘과 경기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뭐 2월에서 3월 정도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요르카가 강등 위기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 강등권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셀타비고전, 레알 마드리드전 이런 경기들을 패배하면서 순위가 좀 떨어졌어도, 떨어진 게 16위였거든요. 라리가는 17위까지 잔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패배가 계속 이어지다가 헤타페전까지 4연패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 승리로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잔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강등 경쟁팀인 엘체에게 3대0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요르카가 강등된 채 한국 투어로 오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이 상황 속에서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를 주력 선수로 썼고 중용했던 이 감독이 바뀌면서 마요르카의 플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강인 선수조차도 마요르카에 남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요르카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요르카는 시즌 마지막 날에 가서야 강등권을 탈출했어요. 알라베스전을 이겼지만 바르셀로나전, 그라나다전, 특히 그라나다전 2대6 샴페를 당하면서 18위로 떨어졌고, 18위는 강등권에 있는 순위인데 세비야 원정 비기고 라이오전, 오사수나전 연승을 하면서 극적으로 16위가 되면서 잔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나왔는데요.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와 4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2부 리그로 간다면은 아주 저렴한 바이아웃 조건으로 이적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알고 있던 유럽의 일부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미 접근을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브라가,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인데요.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결정하기 전에도 영입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지만, 일단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내에서 계속 살고 스페인 라리가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보니까 밀려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얻어냈고 또 포르투갈의 좀 상위권 팀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갔고, 페에노르트 역시 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강팀 중에 하나로서 프랑크 아르네센 단장이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영입 가능성, 이적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마요르카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오사수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했고,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뛰지 않았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1부 리그 잔류를 성공했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이 또 임대 기간을 마치고 떠날 예정이고, 쿠보 같은 경우도 다음 시즌에 없을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다시 마요르카의 계획에서 중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이강인 선수를 플레이의 중심, 플랜의 중심으로 뒀던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된 이후 알라베스 감독을 부임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이런 여건이라면 사실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투어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어려웠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마요르카가 잔류를 하긴 했지만 이미 한국에 오긴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했고, 대체팀으로 세비야가 최종 확정이 된 것인데요. 세비야 역시 한국 투어에서 사실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프리시즌 훈련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본인들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데, 토트넘과 경기 외에 주중에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싶어서 대전 상대를 좀 찾아봤어요. 하지만 지금 K리그도 이 월드컵 일정들이 빡빡하다 보니까
보니까 일정에 비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K리그의 다른 팀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1, 2부 리그도 아닌 아마추어 한국팀과 뭐 투어 경기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연습 경기 정도를 잡거나 아니면 자체 경기를 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이렇게 프리시즌 투어의 정식 경기가 진행되기 어려워서 뭐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비야가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토트넘과 경기를 치른다. 그 중간에 일정도 있을 텐데, 이 이벤트는 쿠팡 플레이 측과 라리가 측에서 함께 준비할 거라고 합니다. 세비야가 이미 수도권의 모처에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할 장소도 섭외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알려드리긴 어렵고요. 라리가 그리고 세비야를 응원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에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언제 어떻게 또 훈련을 하고 언제 볼 수 있는지 이런 세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훈련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한국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역시 아직 구체적인 입국 일정이 안 나왔는데, 이 입국 일정과 여러분들이 직접 토트넘 선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 등도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유럽 리그 랭킹 1위인 프리미어리그의 4위를 차지했죠. 38경기 71승점을 얻었고 22승 5무 11패로 무승부가 거의 없었지만 승리가 많았습니다. 69득점에 41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괜찮은 편이었고요. 세비야는 38경기에서 승점 70점, 토트넘과 비슷한 승점을 얻었는데 18승 16무 4패로 토트넘보다 진 경기가 훨씬 적어요. 거의 안 졌습니다. 오히려 2위인 바르셀로나, 3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이제 패배가 적었습니다. 다만 이긴 경기가 좀 적고 무승부가 많다 보니까 이 팀이 단단한 팀이다, 견고한 팀이다. 근데 결정 짓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득점이 53골로 좀 부족했고 실점이 30골로 오히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적은 골을 내준 탄탄한 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팀이 모두 각자 리그 4위로서 유에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죠. 라리가도 유럽 리그 랭킹 2위에 달하는 정말 강한 리그인데요. 세비야와 토트넘 모두 포트 2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에선 두 팀이 만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프리시즌 기간에 미리 만남을 갖고 경기를 치러보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죠. 9월 6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끼리 겨뤄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줄렌 로페테기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자 전 포르투 감독,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강팀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 엔 네시리와 테카티토라고, 헤소스 코로나죠. 멕시코 대표 공격수가 왼쪽, 그리고 라멜라가 오른쪽인데 오캄포스가 사실 주전으로 많이 뛰고 있어서 이 자리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또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수인 라파 미르도 공격진에 뛸 수 있고, 또 파푸 고메스도 있고, 스페인이나 남미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에요. 미드필더 라인에도 덴마크 대표인 딜레이니 선수가 있고요. 수비 라인에도 아르헨티나 대표 풀백인 아쿠냐나 몬티엘 같은 선수들, 수비 라인에는 프랑스 대표 선수인 쥘쿤데, 그리고 브라질 올림픽 대표 선수였던 디에고 카를로스가 있습니다. 아주 빵빵한 멤버들, 유럽과 남미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토트넘의 내한뿐만 아니라 세비야의 내한도 우리 팬들에게 직접 우리가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는 올 여름 토트넘의 내한 경기, 내한 이벤트, 또 세비야의 내한 일정까지 모든 소식들 그리고 독점 정보들 준비되는 대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